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병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 정형외과 전문의로 무려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은퇴한 김영호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혼자 장을 보고 하루 만보를 걷고 손주들과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니는 이유. 그건 특별한 약도 유전도 아닙니다. 단 하나,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7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처럼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틈틈이 운동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오히려 점점 나빠지더군요. 왜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진짜 이유는 바로 매일 무심코 반복하던 생활 속 작은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뼈와 근육,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신 분들과 반대로 너무 일찍 병원 신세를 지고 떠나신 분들의 차이를 저는 지난 40년 동안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몸이 반응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들입니다. 이 영상 단 30분, 여러분 인생의 남은 10년을 건강하게 지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제가 오직 나이 든 환자분들만을 위해 마지막까지 숨겨둔 건강의 비밀도 꼭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확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몇 번이나 일어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시고 그 뒤로는 쭉 소파에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나는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기운이 빠지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움직이지 않아서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는 현재 85세이고요. 정형외과 의사로 4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낙상 후 골절, 다리 힘 빠짐. 이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60대 후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진료만 받습니다. 퇴근하고도 소파에 털썩 앉아서 뉴스 보고 책 보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9시간 이상이면 조기 사망률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진료하면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어서면 1시간 이상 계속 앉아만 있어도 다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혈관이 눌리면서 전신 피로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TV를 보시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기.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물 한 잔 드시러 부엌에 다녀오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어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앉은 자리에서 허벅지 들어 올리기나 발끝 들기.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들어 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리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자극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하루 2030분 걷기.
공원까지 나가시는 게 어렵다면 집안에서 방 하나 돌고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걷는 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거나 TV 앞에 앉는 거. 이건 혈당을 한참이나 높게 유지시키고 소화에도 안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서 계시거나 집안을 서성이는 것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 드릴까?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바짝 붙여 앉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앉으면 허리 부담도 줄고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가 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앉아 있는 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무릎 허벅지 근육 자극하는 간단한 동작 실천.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한 10분 이상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허벅지 힘은 다시 살아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기운 없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무릎 옆에 지팡이 두고 계시다면 이제는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거리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1년에 평균 3%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무려 15%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늘 혼자서 지하철도 타고 시장도 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외출을 거의 못 하시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 다리 근육이 줄어서 걷는 게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집안일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죠? 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움직이는 양이 줄면서 근육이 서서히 사라진 것이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70%가 70대 이상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날 때도 중심을 잃기 쉽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도 더 잘 생깁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줄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유지됩니다. 셋째,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폐렴에도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 감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째,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배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지탱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을 어디 가서 해야 하지 고민했는데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2분 동안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운동 해보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3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을 10회씩 해보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기. 처음엔 힘들어도 3일만 하면 무릎이 덜 흔들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저녁 식사 후 15분 천천히 걷기. 공원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5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를 동시에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하나 꼭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이상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것. 단 7일 동안 누워만 있어도 다리 근육이 최대 1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나 감기로 누우셨더라도 틈틈이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셔야 해요. 보너스 팁도 하나 드릴게요.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내려오기만 반복하는 운동이 더 안전하면서 효과적입니다. 내려올 때 사용하는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다리 힘을 기르기에 딱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근육은 70대 이후 더 빠르게 줄어들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허벅지 허리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통증, 혈당 문제,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 3가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나는 근육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이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이야기였어요. 내일 아침 발끝을 들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물은 마셔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탈수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어르신 중 한 분은 늘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조금씩 모자란 수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세포, 장기 기능, 체온 조절, 면역 반응까지 전부 물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럼 물이 부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몸 안에서 수분이 없으면 피부는 쉽게 마르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이 오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높아지면서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혈액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복되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도 지치게 됩니다. 셋째,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장 결석, 심부전, 요로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변비가 생깁니다. 특히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화장실 가는 게 고역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잘 마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많이 마시세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총 68컵 약 1.5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화 부담도 줄고 화장실 걱정도 덜 하실 거예요. 둘째,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마다 한 컵,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이렇게만 해도 하루 45컵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셋째, 시원한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속이 냉한 분들은 찬물보다 체온에 가까운 온도의 물이 부담이 덜하죠. 넷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식탁, 소파 옆, 침대 머리맡 등 눈이 가는 곳에 물을 두면 생각날 때마다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금기사항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수분이 아닙니다. 이런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몸 밖으로 더 내보냅니다. 따라서 물 대신 마시기엔 부적절하고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 드릴까? 물 마시기가 지루하시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물에 넣어 보세요. 상큼한 향과 맛 덕분에 자연스럽게 물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걸 디톡스 워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효능이 아니라도 물을 즐겁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물은 노화 방지, 심장 건강, 소화, 면역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68컵을 목표로 하되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줄이고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는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마시는 일은 사소하지만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조금 귀찮으시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조용하고 편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몸에 큰 병이 없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딱히 수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식사량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병원에 자주 오시게 되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하루에 말을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고도비만보다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자주 오시던 할아버지 한 분은 퇴직 후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셨는데요. 2년 뒤엔 체중이 7kg나 빠지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어요. 외로움이 곧 몸의 병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친구를 만들거나 외출을 자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작고 쉬운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전화도 좋습니다. 자녀, 형제, 자매, 이웃, 오래된 친구. 딱 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소리 내어 누군가와 말해 보세요. 둘째, 주 1회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엔 동네 시장 산책,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엔 손주와 영상 통화.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은 삶에 리듬을 주고 활기를 만들어 줍니다. 셋째, 관심 있는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 복지관, 교회 소모임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활력을 줍니다. 꼭 외출이 어려우시면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줌 모임도 있어요. 넷째,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나눔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도서관 책 정리, 반찬 나눔, 어린이 책 읽어주기. 작은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인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절대 피해야 할 금기사항 알려드릴게요. 혼자 식사하기, TV로 하루 대부분 보내기, 말없이 하루를 끝내기.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혼자 식사하더라도 음식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라도 말 건네기. 이런 작은 변화도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 드릴까?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미리 정해두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어려우시다면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 통화 때 말해보세요. 이건 대화의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기억력 자극 훈련도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람을 만나는 건 건강을 지키는 약입니다. 하루 한 번의 대화, 주 1회의 만남, 작은 모임 참여로 우울감, 면역 저하,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가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새롭게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낼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뇌는 근육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땐 자꾸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갑이나 핸드폰도 자주 놓고 다니셨어요. 이게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몇 년간 새로운 자극 없이 아주 조용히만 지내셨더라고요.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걸 해보기. 그렇게 해서 그분은 스마트폰으로 음성 메모하는 법을 배우셨고, 손주에게 카톡 보내는 걸 연습하시더니 지금은 매주 퀴즈 앱으로 뇌운동까지 하십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기억력 저하가 멈췄고 삶의 활기도 돌아왔어요. 우리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자극을 주는 만큼 회복하고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뇌에 자극을 주는 배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매일 아주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손으로 간단한 그림 그려보기, 신문에서 처음 보는 단어 찾아보기.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뇌를 자극하는 운동이 됩니다. 둘째, 관심 있는 주제로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수필, 잡지, 동화책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셋째, 손을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뜨개질,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요리. 이런 활동은 손과 눈, 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누군가와 함께 배우면 더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뇌를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지관 강좌, 온라인 무료 수업, 줌 모임도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알려드릴 거. 나는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굳었어. 이런 단정적인 말 절대 금물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 드릴 거. 오늘은 뭘 배울까? 하는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뇌에게는 나는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어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자극이 된답니다. 정리해 볼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을 주면 나이와 관계없이 회복됩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하고 손과 눈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배우는 삶은 기억력 유지, 우울감 완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호기심은 나이를 거스른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새 노트를 꺼내서 처음부터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습관 갖고 있었는데 하셨던 순간 있으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지금 와서 뭘 바꿔요 하시다가도 딱 하루, 이틀만 실천해 보면 몸이 달라졌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소박한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따로 없어요. 그저 하루에 1%만 다르게 사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잠든 사이 말라버린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첫 습관입니다. 창문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 2분. 허리, 어깨, 발목 돌리며 뇌와 몸을 깨워주세요. 아침 식사 후 10분간 집 안 걷기. 바로 앉지 말고 부엌, 거실, 방을 천천히 한 바퀴씩 돌아보세요. 이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 오후 루틴. 30분일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물 마시기, 햇볕 쬐기.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잠깐 깨운다는 생각으로 실천해 보세요. 점심 식사 후 산책, 오의자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10번. 혹은 발뒤꿈치 들기 15회. 이건 허벅지와 무릎 근육에 정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물은 총 68컵을 목표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자기 전,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한 모금씩. 물병을 식탁, 탁자, 침대 옆에 놓아두면 잊지 않게 됩니다.
저녁 루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루 한 번 말문을 트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외로움이 줄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TV 보기 전 손으로 하는 활동 10분, 퍼즐, 색칠, 뜨개질, 낱말 퀴즈 등 뇌를 움직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 하나 정리하기. 오늘은 물을 7컵이나 마셨네. 발 뒤꿈치 운동이 생각보다 쉬웠어. 이렇게 하루의 성취를 짧게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자,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기. 하루 종일 TV로만 시간 보내기. 혼자 있는 시간을 방치하기. 커피나 탄산음료로 수분 대신하기. 나이 들어 뭐해 같은 단념의 말.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 더. 벽에 건강 체크리스트를 붙여두세요. 물 마시기, 운동, 전화통화, 산책. 이런 작지만 소중한 실천들을 체크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큰 결심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해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읽고 실천하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럴 때 저는 단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것이 건강을 만든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건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온 작은 행동들,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전화 한 통 걸기, 손으로 무언가 해보기,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 삶을 지키는 진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기적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소화를 하고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이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가 아니라 내 몸이 여기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몸은 그 믿음에 정말로 응답해 줍니다. 두 번째, 삶의 속도를 나에게 맞추세요.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이 30분 걸려도 괜찮고 단어 하나 배우는데 하루가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자주 칭찬하세요. 오늘은 물 6컵 마셨어. 잘했어. 의자에서 10번이나 일어났네. 대단해.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말 한마디가 면역력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꼭 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그리고 그 답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그래, 나 아직 괜찮아. 나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걷는 것이 조금 느려도,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도, 생각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만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가장 멋지고 소중한 여정을 걷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